첫째 항하고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 어떻게 잡아요? 일반항 dn. 그지? 그럼 이제 ak는 dk, ak 플러스 1은 d의 k 플러스 1. 그럼 이거 이제 뭐 해야 돼? 이거 유리화 해가지고 나열해갖고 쭉 정리하면은 딱딱 떨어지고 남을 텐데. 체인 1부터 15까지. 이거 유리화 하면은 이거 루트 마이너스 빼는 거죠? 그럼 여기 뺀 거 남잖아. 그게 뭐야? d. 마이너스 d래, 마이너스 d. 그치? 마이너스 d분의 1에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다 이렇게 해서 갔잖아.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이잖아. 등차수니까 차이가 d인데 마이너스 붙잖아. 붙고 분자 올라간 거지. 이 상태에서 15개 나열. 그럼 이제 쭉 나열하면은 이제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 하나씩 남겠네.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 16 그렇게 남겠죠. 얘가 지금 뭐야?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1은 루트 d 그리고 루트 이게 16d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d분의 1에 루트 d 마이너스 4 루트 d. 그러면은 d분의 3 루트 d 얘가 2야? 뭐야 그럼 루트 d가 2분의 3이네. d는 이 4분의 9가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다음 57 수열의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가 같고 여기 남아있는 얘가 이제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 놓고 조금 비교를 좀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은 양의 부호로 같을 수 있고 음의 부호로 같을 수 있으니까 S3가 그냥 S6하고 같은 경우에 대한 식을 싹 정리해. 그럼 막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S3이 S6하고 같으면 S3은 뭐야? 2분의 3의 2A 더하기 2D. 얘는 2분의 6의 2A 더하기 5D잖아. 얘는 3배의 A 더하기 D가 되고 여기는 3배의 2A 더하기 5D가 돼요. 그럼 이렇게 날 약분하고 A 더하기 D는 2A 더하기 5D가 돼. 여기서 A가 좋아. 마이너스 4D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첫째 항이 뭐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공차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범위 설정을 좀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D를 싹 넣고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왜? S3는 S6하고 같은데 그 계산 S3라는 게 사실 얘잖아, 얘. 3의 A 더하기 D란 말이야. 근데 이제 A에다가 마이너스 4D를 넣으면 마이너스 9D가 되는 거지. 여기다 마이너스 4D를 넣었으니까. D는 0보다 작죠? 얘는 0보다 크지. 이렇게. 그리고 S11을 구해, S11. 2분의 11에 2A 더하기 10D니까 얘는 11에 A 더하기 5D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4D니까 이거 11D. 0보다 작겠네. 마이너스 9D는 이게 0보다 작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절대값을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붙이고
더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2D가 뭐야? 마이너스 3. 그래서 D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 그럼 이제 A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니까 6이 되겠죠. 이렇게 A1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 이제 두 번째는 뭘로 가? S3가 뭐일 때? 마이너스 S6일 때를 똑같이 하는 거죠. 쭉 똑같이. 그러니까 계산의 영역이라서 정리를 좀 잘 해놓고 푸셔야 돼요. 좀 정리가 좀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퍼트려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으면 수열은 망합니다. 지금 좁아요. 여기가 문제를 선생님이 좀 타이트하게 넣어놔서 여기다 풀지 말고 연습장에다 풀라고. 알겠지? 이거 다시 해봤고 54번은 지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3번 이것도 그냥 생 나열에 대한 표현이야. 결국에는 수능이죠. 귀납적 정의를 해주긴 했지만 어떤 나열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서 이 해당되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지. 첫째 항에 절대값 붙인 것과 이제 붙이지 않은 수열에 대한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절대값을 붙인 수열 자체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2, 4, 6, 8 8, 16, 32, 64, 128, 256, 1024까지. 이것들은 지금 절대값을 한 거죠. 얘네들을 싹 절대값을 이제 안 한 상태는 여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둘 다 붙을 수가 있는 거지.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중간에 어느 부분만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럼 경우가 너무 많아. 두 개씩 붙으니까 뭐 경우의 수가 그러면 2의 10제곱이 될 거 아니야. 1024제곱을 다 우리가 나열할 수는 없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수열의 합이 뭐 나왔어? 마이너스 14가 나왔고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적용했을 때 공비가 2인 이런 2의 거듭제곱의 합의 연산의 특징이 뭐야? 봐봐. 1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더하잖아. 등비수열 공비가 2짜리고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의 합을 보면 2-1분의 첫째 항이 2죠. 2의 n-1이 된다. 이렇게 돼. 내가 9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면 그 다음 번째에 있는 항의 수보다 하나가 적은 거야. 여기 두 개가 적은 거죠. 두 개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얘랑 이제 차이가 뭐가 난다? 2 차이가 난다. 그 관계를 여기다가 조금 이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512가 빠졌네. 512, 1024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내가 얘를 마이너스로 달았어.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플러스면 얘랑 이제 딱 2 차이가 나네. 음수 차이가 나는 거지. 그지? 근데 그 마이너스를 여기 앞에 또 달아주면 이미 이게 마이너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근데 이제 합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4가 됐죠. 그럼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합의 차이로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다 플러스를 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가 다 플러스여도 그 합이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1024가 플러스가 되는 순간 여기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합은 언제나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일단 얘는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돼. 요걸 이제 찾았으면은 그 앞에서는 이제 앞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가져가는 거지. 그럼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024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이너스 14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14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잖아. 다 더했을 적에. 근데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 2 차이가 벌어진 거지. 그럼 그 차이의 그 편차가 이제 마이너스 12만 집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가 만들어지게끔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 이러면 안 되죠. 그지? 이렇게 좀 약간 세 자릿수에 대한 합에 마이너스가 붙는 순간 그 마이너스 차이가 좀 커질 거예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되면 여기 플러스니까 양수가 돼버리지.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어디다 달아야 될까? 10. 그러니까 한번 해봐. 여기다가 한번 그러면은 얘를 한번 마이너스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가져가 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플러스라고 해보자. 그럼 봐봐. 여기다 마이너스 내가 다는 순간 이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 플러스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돼. 내가 앞에다가 마이너스 달았다고 치면은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더해주면 돼.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2였지. 그럼 뭐가 됐어? 마이너스 6이 되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어딘가에 숫자에 마이너스를 다는 순간 그 숫자의 절대값의 2배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14가 이제 마이너스 14가 완성이 되면 되는 거거든.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이렇게 달았어. 이렇게 달았으면은 여기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16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2.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이 포인트를 바로바로 이게 이제 바로바로 생각이 나면 좋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면 좋겠지만 실전에서는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봐. 앞에 이렇게 넣어보고 계산해보고. 계산을 할 때 너무 막 이제 시그마, 공식, 대입 막 이 관점으로 가지 말고 기존에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계산은 뭐였어? S10까지를 먼저 본 거예요. S9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거지. 마이너스 1014가 마이너스가 왜 붙었는지에 대한 이제 관찰을 먼저 한 거죠. 저희가 이제 2-1분의 2의 이제 2의 9승 마이너스 1이었다. 그래서 2의 10승 마이너스 2 차이가 나는구나. 마이너스 2 차이가 나니까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고.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이제 안 되는 거죠. 모자랐지 조금?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여기다가도 붙여보자. 그럼 이렇게 붙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는 마이너스 4 들어가지. 여기 플러스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럼 정확히 여기까지가 합이 얼마였어 아까? 마이너스 2였지. 여기 마이너스 12 해서 마이너스 14가 딱 떨어지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열된 수열은 이렇게 생긴 거네. 여기서 이제 홀수 번째만 또 합을 구하시면 돼요. 다음 66? 66? 66.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n번째랑 n 플러스 3번째니까 3 차이 나는 두 수열의 절대값이 동일하다는 거야. 그런 m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수열의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한다.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단서가 문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정해진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자연수는 아니지만 자연수네. 공차가 자연수니까 숫자가 얘는 어떻게 되는가 점점 그러면 커지죠. 커지다 보면은 음수였다가 양수로 전환되는 지점이 딱 있을 거고 그 기준으로 am 플러스 3이 양쪽에 배치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어떤 0이라는 기준점에 대칭이 되는 위치에 a의 m과 a의 3이 있다. 그 얘기는 뭐야? 이 등차 중앙의 값이 얼마다? 0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야? 부호가 마이너스고 얘는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일단은 am은 음수, am 플러스 3은 양수여야 하고요.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 0이어야 한다.
이걸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그럼 마이너스 45 더하기 m-1d 마이너스 45 더하기 m 플러스 2d가 0이고요. 그럼 이제 2m 플러스 1의 d가 이제 90이 되는 거예요. m도 자연수고 d도 자연수고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고 뭐야? 부정방정식으로 하는 거지. 2m 플러스 1이 d가 90이 될 때 그럼 이제 90이 되게 하는 두 수는 약수가 쫙 있겠죠. 1, 90 이런 식으로 2, 45 3, 30 4는 안 되고 5, 18 6, 15 그 다음에 9, 10 그 다음부터 이제 거꾸로 가는 거긴 한데요. 쭉 이제 더 가긴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 줘야 되냐면 시그마가 n까지 자연수 모든 자연수예요. 모든 자연수. 그러니까 이 수열의 sn이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m값 찾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공차가 만약에 90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공차가 90이 되면 첫째 항이 뭐가 돼? 마이너스 45. 두 번째 항은 45가 되네. 그러면 공차가 90이 되면 여기서 m 값이 0이 되잖아. m은 지금 자연수인데 이거는 탈락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짝수는 다 지워야겠다. 그지? 그럼 요거 이제 빼고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네. 그럼 만약에 요 포인트를 볼까? 요 때를 볼까요? D가 30이야. D가 30. 그럼 첫째 항이 얼마죠? 아니 45. 그리고 얘는 세 번째 이게 3이 된다는 거 m 값이 뭐예요? A3이네. A3. 그럼 마이너스 45 그다음 마이너스 15 그다음 뭐지? 15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 공차가 D 공차가 30이야. 그 다음에 4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30 45 그러면 존재하는 거 맞잖아. 요거랑 요거가 이제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맞는 거네. 되는 거. 두 번째 여기 봅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18 얘는 뭐예요? 다섯 번째가 m 값에 뭐 넣었어? 2는 거네. 그러면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걸 또 확인해 보는 거지. 여기서 이제 18씩 이제 가봐. 그럼 나오는지 확인을 해. 그게 된다? 그럼 또 답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자연수 이제 D의 값을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더 있긴 한데 만약에 여기를 봐봐. 여기 이 상태를 보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죠.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공차가 여기부터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수열의 합이 마이너스 100을 넘어가는 모든 자연수 n이라는 나조건의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 n이 커지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00보단 커지겠지만 이렇게 나열된 수에 만약에 여기까지의 합을 물어봐. 그럼 이 마이너스 100을 100보다 작잖아.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 봐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를 끊어서 합을 구해도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없다는 거지. 그 라인이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사실 구할 필요가 없다. 조건 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잘 배치 활용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돼. 됐고 67. 이건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꽤나 복잡해 보이는 구조긴 하거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런 패턴이면은 뭔가 중복되는 게 나온다고. 자, 첫 번째부터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두 개를 더해서 0이래. 그럼 이제 얘가 A6이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A6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 2A5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값들하고 A5랑 더해서 0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일단 얘랑 얘가 A6잖아. 이 A6랑 A5랑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2가 0인 거야. 그럼 A5는 뭐야? 마이너스 2인 거지. 근데 이거 마이너스 2가 여기 범위에 해당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안 돼. 이때는 3A5가 0이니까 A5가 뭐가 돼? 0이 돼. 범위에 해당되니까 돼. 이때는 마이너스 A5 더하기 2가 0이야. A5가 2지? 범위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A6, A5가 둘 다 뭐다? 0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A5가 0이면 자 그럼 A5가 0이야. A5가 자 이거는 이게 표로 이제 쭉 나가야 돼요. 자, 그 계산의 구조가 계산을 하다 보면서 이제 숙달이 돼야 돼. 익숙해져야 돼. 그 계산이. 여기 나와 있는 귀납적 정에 대한 계산이 위, 중간, 아래가 계산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하잖아. 그럼 계산이 좀 빨라져야 돼. 하다가 점점. 가속이 붙어야 돼요. 그럼 A4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0이야.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될 수 있죠. 얘가 0이야? 0이죠. 얘가 0이야? 1이지. 이렇게 나눠진다. 0으로 출발하면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1, 1로 나눠지는 거네. 그 다음에 A3. A3로 가면 돼. A3로 가면은 얘 마이너스 1부터 이제 나눠보자. 이게 세 갈래로 나눠지겠죠?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여기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빼고 얘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뭐야? 마 3. 2분의 3? 2분의 3이죠? 여기다 이제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3이 넘어갔네?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딱 고정값이네. 이러면 좋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볼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넘어가. 마이너스 2a는 2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 돼, 안 돼? 되네. 마이너스 4분의 3. 0일 때는 0이 아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넘어가잖아. 그죠? 마이너스 2가 넘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5. 4분의 5. 넘어가네. 안 되네. 이렇게 두 개 나눠지. A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 구조를 해보면은 결국 여기다가 2를 이제 더하고 얘는 2를 빼는 거야. 2를 더한 값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 2를 뺀 값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실전에서는 이거를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얘들아. 그럼 이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조건을 잘 봐. 다섯 번째 한까지 합이 양수래지.
근데 지금 5번째 항이 0으로 시작했을 때 4번째 항이 음수가 되면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음수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미 여기서 음수가 발생하는 순간 여기 있는 합은 절대로 양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뭐 근데 합은 음수여야 되는데 합이 양수여야 되잖아. 이게 배제하고 가는 거지 사실. 근데 그 계산의 구조가 명확해. 왜 그런지 근거는 얘가 2로 넘어가잖아. 어? 그러니까 분수의 값으로 나왔을 때 얘가 이제 2로 넘어가. 그러면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되겠죠. 양수일 테니까. 여기는 이제 음수에다가 양수를 나눈 거니까 당연히 음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나누면은 양수인데 1보다 커지는 거지, 당연히. 마이너스 2a n 더하기 2가 어떤 k인데 얘가 이제 음수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양수로 바뀌지?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k 이런 꼴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을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그냥 싹 다 탈락이야, 결국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0에서 어떻게 바뀐다고? 마이너스 1, 0, 1로 가잖아? 마이너스 1로 가는 게 이제 필요 없는 거지. 0으로 가는 거. 얘가 또 날릴 거 아니야, 이렇게. 슉. 이거 날리고. 0일 때도. 이게 날리고. 그래서, 0, 0이 어차피 합이 이제 0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탈락이고, 하나 나온다. 이게 0, 0, 여기도 0, 여기도, 여기는 1일 때 딱 하나 나오네. 1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두 번째 분석을 봐야 돼. 1일 때를 봐야 되는 거지, 1일 때. 그 1일 때가 이제 여러 개를 갈려질 거예요. 갈려질 거고. 그 갈려지는 계산에 의해서 이 결과값을 찾아야 돼요. 해보세요. 이걸 내가 해주면, 사실 머릿속에 안 나와. 직접 해봐야 돼.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A4 용지 딱 꺼내놓고, 다 써도 되거든? 천천히 이제 수영도로 쭉 내려와봐. 근데 그냥 막에다 계산하지 말고, 계산의 어떤 패턴을 좀 생각하면서, 그 다음 게 바로 이어지는구나. 이런 걸 좀 살펴가면서 해보세요. 시간을 두고 해봐. 다음. 는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수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미분 파트 전이고요. 극한과 연속이라 이제 3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많이 이제 3월은 아니죠. 3월에도 많이 나오는데 극한에 대한 요소에서는 연속성하고 극한에 대한 개념을 좀 숙지하고 있으면 이제 충분한 내용이고요. 이제 기본 문제로 이렇게 간단한 3점짜리 이제 깔리고 우리가 이제 푸는 요 4점짜리 한번 거쳐가 볼 건데 요게 많이 이런 포인트를 잘 짚고 가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극한의 결과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분모 분자에 대한 형태가 둘 다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만 한다.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점. 요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분수꼴일 때 알파로 수렴하면 둘 다 분모 분자가 0으로 수렴해야 한다. 그지? 하나가 0으로 수렴한다면 다른 것도 0으로 수렴한다 이 얘기예요. 3번 해볼게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정답률이 좀 낮죠.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fx 함수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돼. 판별식을 적용해보면 9-12로 0보다 작아. 그러니까 fx 자체는 항상 0보다 큰 함수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k의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든 실수 a라는 건 내가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그때의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존재하려면은 일단은 뭐 여기가 a를 넣었을 때 음수거나 아마 음수일 수는 없겠지. 0이 아닌 모든 경우는 뭐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우리가 관찰해보자는 얘기인 거지. 그럼 결국에는 분모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이 언젠지를 이제 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분모에 대한 정리를 할 거고 딱 봐도 fx로 묶이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라는 식으로 이렇게 묶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생각하지. 얘 자체는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실수 a를 넣어도 0보다 크니까 얘는 극한에 대한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극한 0으로 나타나는 예를 들면 약분해서 이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전부 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가 일단 첫 번째는 뭘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자체가 그냥 0보다 어떻다. 무조건 크다를 먼저 보는 거지. 그럼 fx의 식이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적용을 하겠죠. 그럼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어때? 작다만 해서 답을 찾으면 3번이 나오죠. 틀리지. 왜냐면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어. 그죠? x제곱의 형태 0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꼭 x제곱이 아니어도 얘가 x라는 인수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지?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뭐가 돼? 0이 되는 상황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얘 함수를 내가 gx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gx f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인데 얘가 그러니까 gx라는 게 x랑 어떤 다른 인수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에다가 x에다가 x 마이너스 a분의 x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a가 지금 모든 실수니까 얘가 0일 때를 고려해 보는 거지. 그럼 이제 약분되면서 얘가 이제 어디로 가? 수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g0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의 k도 관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때 범위 하나, 그다음에 여기서의 범위 하나 이렇게. 알겠죠? 자, 5번 볼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fx가 이렇게 있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이 4차 함수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 값하고 이 값이 모두 존재한대. 마찬가지로 여기 a에다가 이제 뭘 넣어도 상관없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거랑 이거를 이제 약분 처리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절대값이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겠지? 절대값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함수의 극한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건 x의 절편을 기준으로 함수가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잖아. 절대값을 하면. 그죠? 그러면 a가 지금 어느 순간일 때를 관찰해야 되는 거야? 1하고 2일 때를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일 때에 얘가 약분해서 그냥 1이 되냐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냐로 나뉘어질 거라고. 그지? 그럼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잖아. 그거랑 관계없이 얘가 항상 값이 존재하려면 이 gx가 뭐가 되면 돼? 어? 응? gx가 뭐가 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는 1하고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왜냐면 부호가 반대니까. 근데 얘는 4차 다항함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연속이니까. 그럼 하나는 연속인 거고 하나는 불연속인 거잖아. 두 개를 곱해서 연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연속인 게 0인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gx는 0에 두 근이 뭐랑 뭐야? 1하고 2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gx라는 것은 x-1하고 x-2란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뒤에는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1이니까 이렇게 어떤 2차 식의 형태로 가져가는 거지. 여기 a가 있으니까 여기 pq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의 상황을 보는 거죠. 여기.
그럼 리미트 이제 gx 자리에다가 난 요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gx는 뭐냐면 fx에다가 요렇게 2차식을 곱한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1의 절대값의 f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gx 이렇게. gx가 다시 뭐 쓴 건지 알겠죠? gx 자리에다가 다 얘 대입해서 인수분해해서 적은 거야. 그럼 여기서도 얘가 마찬가지로 형이 약분 처리가 되는 부분이 이제 보일 텐데 fx랑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하고 분자에서 이 fx의 절대값을 따로 이렇게 떼와도 되잖아. 절대값의 성질 자체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얘가 어떻게 돼? 불연속이지. 어디에서? 그렇지. 1하고 2에서 불연속이죠. 이때 x가 1하고 2에서 불연속. 얘는 뭐야? 다항함수잖아. 연속이겠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지?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그걸 말하라고. 어? 절대값이잖아. 다항함수의 절대값 하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잖아. 아니 지금 봐봐 이것들아. 이거는 연속이야. 얘도 연속인데 이게 약분 처리 됐을 때 값이 불연속이라고 이 함수가. 오케이? 그 얘는 불이지.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얘는 연속이잖아. 이거 두 개 이거 약분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연속이잖아. 이거 연속이고 이것도 연속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상황이? 모든 실수에서 또 존재를 하려면 0이 돼야 돼. 언제? 1하고 2일 때 얘가. 그죠? 1일 때도 0, 2일 때도 0이 되어야 한다. 그걸 만족하는 이제 PQ가 나올 거잖아. 그 나온 PQ를 다시 여기 넣었을 때 얘가 이제 0이 되지 않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다른 모든 요소들이 해소가 되겠죠? 자, 8번. 8번. 체크하세요. 8번. 16번. 19번. 21. 24. 26. 28. 그만 안 돼요. 35. 까지입니다. 몇 개 안 돼요. 지금 8개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나눠서 꼭 해봐. 알겠지? 숙제예요.